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5단원 꺾은 선 그래프를 배워보도록 해요. 꺾은 선이라고 하니까 뭔가 각져 있고 뾰족뾰족한 그런 선을 떠올리는데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나타내는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꺾은 선 그래프 알아보기.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면요. 먼저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가로랑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 건지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점들로 각각의 정보들을 가지고 수량을 점들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강아지의 무게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첫 번째 방법 이게 뭔지 아나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이건 우리가 배웠는데 이걸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있는 건 막대 그래프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꺾은 선 그래프랍니다.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의 차이점을 보면요. 한 칸이 1월을 의미해요. 막대 그래프는. 그런데 이 점이 1월이에요. 1월에 5라는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월에는 5가 아니군요. 선생님이 칸을 잘못 봤어요. 3이네요. 그렇죠. 3kg이었다가 2월 달이 되니까 1kg이 늘어서 4kg이 되었고요. 3월이 되니까 6kg, 4월이 되니까 7kg이 되어서 그걸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꺾은 선 그래프가 된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랑 꺾은 선 그래프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뭘까요? 가로에 월이 들어있죠. 네, 여기도 월이 있고요. 여기도 월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리고 세로는 무게를 의미하네요. 둘 다 세로가 무게죠. 그리고 한 칸의 크기가 1kg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막대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로, 맞죠? 막대로 그려져 있고 꺾은 선 그래프는 선으로 나타나져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꺾은 선 그래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요. 꺾은 선 그래프의 내용 알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모두 똑같이 7월, 8월, 9월, 10월에 몸무게의 변화, 동생 몸무게의 변화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걸 보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공간이 너무 많죠. 쓰지도 않는 공간들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더 뚜렷하게 알고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한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이 친구의 이름은 물결선이에요. 물결선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료가 잘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필요 없는 가장 작은 값보다 더 작은 부분을 물결선으로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의 몸무게가 첫 번째 그림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많이 변했어 라고 할 때도 7월과 8월 사이에 훨씬 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1번 그림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더 또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물결선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변화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 그려진다면 변화가 줄었어요. 변화가 적어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꺾은 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 자료의 정보들도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꺾은 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가로랑 세로에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담쟁이 덩굴 줄기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가로에는 일수를 한번 적어 보려고 해요. 1, 2, 어우, 삐져나가네. 공간이 좁아서 2, 3, 4, 4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는 없으니까 안 그려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걸 볼게요.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12부터 17까지 있죠. 아, 그러면 1cm 단위로 나타내면 좋겠다. 한 칸은 1cm로 나타내야지 하고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쪽 칸에는 날짜 1이 들어갈 거고 여기 칸에는 길이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1, 2, 3, 4, 5 여기는 5 6, 7, 8, 9, 10 여기는 10 다 못 나타내겠는데? 큰일 났네요. 1, 2, 3, 4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필요 없는 부분은 물결선. 네,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0부터 갈게요. 그러면 1, 2, 3, 4, 5 여기가 15 그리고 그 밑은 물결선을 예쁘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물결선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주니까 아주 유용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으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빨간 색깔로 점을 찍어 볼게요. 1과 12가 만나야 돼요. 12 그러면 10부터 1, 2 여기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에는 14 여기가 14죠? 그 다음 17이니까 15보다 2칸 위에 여기에 점을 찍어서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라고 했네요. 제목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좋겠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담쟁이 덩굴 줄기의 길이 이렇게 제목을 적어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점엔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점은 순서대로 연결해줘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런 친구는 없겠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막 곡선처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장난친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점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그 점들을 이렇게 고든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요.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 완성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여 꺾은 선 그래프 그리는 또 다른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먼저 가로랑 세로에 무엇을 할 건지 정하기로 했죠. 봤더니 가로는 1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6, 7, 8, 9 하고 이 칸에는 날짜 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칸에는 너무 좁으니까 옆에 쓸게요.
기온, 도시 표시를 할게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소수점이 보여요. 그리고 가장 낮은 게 14.6이죠. 그래서 우리는 14.5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칸을 14.5라고 치면 그 다음 한 칸을 0.1, 한 칸의 크기를 0.1로 나타내려고요. 그리고 그 밑은 필요 없는 부분을 물결선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여러분도 물결선으로 표시해서 너무 촘촘하게 했군요. 선생님이 좀 더 위에서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간 데는 1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더 올라간 데는 15.5,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16.0, 다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제일 큰 15.9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짝쿵 걱정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칸의 크기를 정했고 그러면 이제 점을 찍어야겠죠. 6일 날에는 15.9라고 했어요. 15.9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6일 날에는 15.8이니까 0.1도가 줄었네요. 그 다음 8일 날은 14.6이네요. 14.6이니까 여기. 그 다음 9일 날은 15.5니까 15.5와 만나는 칸으로 줄을 그으면 되겠어요. 점을 찍고 이제 연결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사실은 자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자로 멋지게 연결을 해주면 좋겠어요. 와, 어떻게 변하는지. 갑자기 8일 날에 확 추워졌나 봐요. 추워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14.6이니까. 네, 그래서 8일 날에는 온도가 내려갔다가 다시 9일 날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 해석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혜영이의 수학 점수가 월별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혜영이의 수학 점수는 어때요? 와, 이 친구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봐요. 점점 좋아지고 있죠. 점점 수학 점수가 좋아진다.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좋아진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많이 좋아진 때를 찾는 거잖아요. 그때는 보니까 4월이 가장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4월이 가장 전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써야지 표현이 맞겠죠. 전달에 비하여 4월이 가장 많이 좋아졌다. 세 번째, 좋아지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7월에는 6월과 비슷한 성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까지 완성이 되었답니다. 오늘 배운 꺾은 선 그래프. 첫 번째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랑 막대 그래프의 차이점 하면서 꺾은 선 그래프는 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표현했다고 했고요.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 배웠고 물결선도 배웠죠. 그리고 그 한 칸의 크기도 정해줘야 되는데
물결선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 자료의 변화량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물결선을 잘못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그 꺾은 선 그래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해석하고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서 나오는 꺾은 선 그래프도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